아이는 전두엽이 발달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거울 뉴런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전자의 과정은 죄책감을, 후자는 수치심을 발달시킨다. 사회적 타자를 내면화하며 자신이 보는 자아와 타인이 보는 자아가 구별된다고 한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의 주장이나 아버지를 매개로 초자아를 형성한다고 한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아이는 필연적으로 좌절하고 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다. 때로는 오랫동안 자신의 타고난 욕구가 금기시되어 아예 그것을 모르기도 한다. 이때 아이는 욕구와 생의 의지 그리고 수치와 굴욕감의 사이를 오간다. 그러면서 스스로 분열하고 통합되지 않은 자아인 채로 겁에 질려 방황한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건 가장 공포스러운 무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춘기의 아이는 더욱 그럴 것이다. 자신을 실현하고픈 욕구와 저항심, 강제되는 결핍과 좌절은 각각 깊어지고 그 간극도 커진다. 이때 아이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이토록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단일한 존재인 부모라는 것이다. 부모는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다가도 생의 욕구를 북돋고 격려한다. 이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격려 속에서도 억압과 불만을 느끼고 때로는 비난과 질책 속에서도 생의 의지를 다잡고는 한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너무나 고역이므로 부모는 시기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역할만을 주로 하거나 서로 나누어 맡는 게 그나마 낫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욕심,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이를 방해한다. 부모는 완벽한 당근인 동시에 완벽한 채찍이고도 싶어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도할수록 아이들만 미치게 할 뿐이고 그 불안 또한 아이들에게 전이 되기 십상이다. 준영이에게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당근 같은 사람, 어머니가 채찍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선우와 이태호가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길 바란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나이일 때에는 당근이 더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지선우는 비속살의 음모를 꾸미면서까지 아들을 얻어냈고 그 뒤로는 헬리콥터맘이 되어 아들을 몰아붙였다. 준영이가 엄마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이제 아무런 완충 없이 엄마가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게 되었고 엄마의 걱정 어린 말에서조차 자신의 존재를 억압하고 당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반항심도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처지가 지선우의 끔찍한 자작극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는 이태호가 돌아온 뒤로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엄마가 억울한 걸 알면서도 정작 엄마가 더 믿고 아빠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정작 아빠가 더 편하고 믿음직한 마음. 부부의 이혼이 아이를 이러한 모순의 지옥에 가둔 셈이다. 준영이의 도벽도 이러한 무의식의 반로가 아닐까 싶다. 굳이 따지자면 죄책보다는 회피나 무차별한 저항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준영이는 이태호와 여다경이 구축한 새로운 부부의 세계에서 안식하기를 선택한다. 표면적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혼란도 구속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태호는 다시 지선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섹스 장면을 아이에게 노출했는데 이는 준영이의 세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태호는 불륜으로 애초에 이러한 혼란을 창조한 원죄가 있었으니까 준영이는 결국 아버지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선우와 준영이의 사이를 이간질한 걸로 모자라 아이를 다시금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이는 부모로서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다경은 어머니 노릇을 통해 새로운 보호막이 되어 준영이로 하여금 이 모든 혼란과 불쾌를 지선우에게 투사하도록 한다. 자신과 이태호가 구축한 세계를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준영이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로 인해 결국 준영이가 가장 의지하는 상대가 여다경이 되어버린 엉뚱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세계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다경은 준영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이는 억압과 동렬을 오가는 불안정한 부모라도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랑과 돌봄이기 때문이다. 결국 준영이는 지선우도 이태호도 모두 미워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태호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가 여다경과 쌓아올린
새로운 세계 역시 반쪽짜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13회 찹으로 지선우의 세기는 끝났다. 자식에게 부모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행복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데 앞으로 준영이에게 이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선우는 준영이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자식밖에 남지 않은 본인에게는 세계의 끝과 다를 바 없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지선우와 이태호는 자식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며 아이마저 그 잔해 속에 파묻었으니 파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게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방식대로만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이의 안식처를 무너뜨리는데도 사랑에 빠진다면, 무고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그 사랑은 죄가 될 수 있다. 부부의 세계로 보나 아이의 세계로 보나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공평하지 않을 순 있어도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부의 세계가 지선우와 이태호, 민현서와 박인규, 손재혁과 고유림을 거쳐 이준영의 세계로 이어지는 전개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다만 아이의 세밀한 심리나 인식이 묘사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13회에서는 자신들의 싸움에 휩쓸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이준영의 방황에 충격을 받은 지선우, 이태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준영을 핥히고 지나간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이 이들의 세계를 다시 흔들고 있다. 한순간에 터져나온 감정에 사로잡혔던 지선우와 이태호는 혼란스러웠다. 이태호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지선우는 실수로 규정하고 깨끗이 잊자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애써 잘라내도 둘은 여전히 부모였다. 이준영이 차혜강과 크게 싸우면서 학교로 불려가게 된 지선우와 이태호. PC방에서 과자를 훔치는 이준영을 차혜강이 목격했고 차혜강의 비아냥의 화를 참지 못한 이준영이 주먹을 휘두른 것. 지선우와 이태호를 놀라게 한 것은 이준영의 태도였다. 학교 안 다닐 거다. 자퇴하면 된다라는 이준영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지선우는 이준영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기꺼이 버렸다. 차혜강의 병실을 찾아가 차두철 아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뿐이었다. 게다가 이준영에게 상습 도벽까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준영의 상처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골마 있었던 것. 김윤기는 처음 준영에게서 본 건 증오였다. 여회장에 차를 긁고 있었다고 전했다. 상처의 근원에는 지선우와 이태호가 있었다. 학교폭력위원회 일정이 잡히면서 다급해진 지선우와 이태호는 이준영을 데리고 차혜강의 병실을 찾아갔다. 감정의 골이 깊었던 탓에 화해는 쉽지 않았고 지선우는 이준영을 위해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상황을 해결한 것은 여다경이었다. 여다경은 지선우 보란듯이 여병규의 이름까지 내세우며 이를 수습했고 지선우는 자리를 피해 병실을 빠져나와야 했다. 이준영의 보호자로 나서며 더는 자신의 세계에 지선우가 발을 내밀 수 없도록 한 여다경. 그는 지선우와 이태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지선우는 자신을 외면하는 이준영의 미움과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급기야 이준영에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 싫어. 엄마만 없으면 간단해질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은 지선우는 충격에 빠졌다. 고산을 떠나기로 결심한 지선우는 이준영을 부탁하기 위해 이태호를 만났다. 이준영이 외박까지 했다는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감정을 쏟아내던 그날 밤 이준영이 집에 왔음을 깨달았다. 사과한다고 용서가 돼? 어른들은 그런 거야? 또 내 핑계야.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쨌거나 끝났잖아. 그래놓고 왜 다시 만나라던 뜻 모를 말들은 이준영이 받았던 상처들이었다. 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지선우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건 그저 익숙한 습관이었을까? 연민이 불러온 화의 몸짓이었을까? 서로를 핥히었던 비난에 대한 사죄였을까? 아니면 그저 순간의 욕망에 굴복해버린 외로움이었을까? 지선우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해소하지 못한 감정은 어긋난 행동을 낳았고 이는 다시 지선우를 덮쳤다. 미처 몰랐던 이준영의 상처를 직면한 지선우와 이태호에게도 혼란이자 충격이었다. 지선우와 이태호, 여다경의 선택도 엇갈리고 있다. 이준영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지선우는 고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준영을 위한 지선우의 선택이 상처를 봉합하고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다경은 무너지기 시작한 자신의 세계를 간신히 붙들고 있다.
혼란에 빠진 이태호는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들의 변화와 엇갈린 선택이 어떤 결말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